하고 애들 날올 거야. 우리 언론들을 보면서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이게 한미 통상 협상 잘 됐다고 다들 그러는데 네. 줄 거 다 줘버리고 받은 건 하나도 없는데 예. 아니 250억 달러씩 8년 동안 돈 달라는 걸 예. 200억 달러씩 10년 주는 걸로 네. 아니 우리보다 훨씬 더 돈을 많이 버는 중국도 예. 뭐 우리보다 조금 적게 벌지만은 만만치 않은 대만도 미국이 이런 또 투자 안 하잖아요. 그렇게 협상이 다 거의 지금 중국은 협상이 남아 있지만 네. 그러고 있는데 우리는 왜 일본 흉내내다가 이렇게 트럼프에게 질질 끌려가서 막판에 이거 나는 왜 뭐 때문에 협상을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저도 깜짝 놀랐는데 어저께 저녁부터 해갖고 뉴스를 볼 때는 아, 잘 됐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여러 가지 언론을 보면서. 근데 지금 아침부터 이렇게 분석한 전문가들이 또 이제 분석 같은 것들을 이제 서로 이제 많이 공유하고 돌리잖아요. 그러고 보니까 전혀 다른 얘기라. 그래갖고 제가 지금 머리가 헷갈려갖고 이거 잘 땡겨 안 잘 땡겨. 아니 미국이 원하는 네. 건 다 해줬습니다. 네. 근데 김정관하고 러트닉이 포옹을 하는데 이번 협상에 구윤철이 싹 빠졌잖아요. 네. 그리고 김용범과 김정관이 이제 등장을 해서 워싱턴에 가서 하고 돌아와서는 김정관이가 이제 주로 맡았는데 제가 보기로는요 이건 아주 책임져야 될 문제가 나올 겁니다. 이게 그냥 한두 해로 끝나는 게 아니고 다음 정권에도 계속 연장되는 문제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생짝 현금을 갖다 박습니다. 원래 처음에 구윤철이 와서 한 얘기는 대출 보증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현금을 갖다 박잖아요. 일본처럼. 그렇죠. 예. 그리고 아니 원하는 그 어디에 투자하는 것도 미국이 결정을 해요. 거기다가 이익은 50대 50으로 처음에 우리가 돈 다 상환 받을 때까지는 50대 50으로 나누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돈은 우리가 투자를 하는데 저는 이번에 그 이제 결과를 놓고 뭐 숫자가 여러 가지로 난무하니까 뭐 머리 골치가 아프다가도 몇 가지 지적은 이런 것들이 참 궁금해요. 왜 신문이 이걸 본격적으로 다루지 않을까라는 지점이 있는데 첫 번째는 왜 우리는 정상회담이 끝나고 났을 때 공식 합의 문서가 없는가? 왜 이재명과 트럼프는 사인펜 들고 문서에다가 서명을 하지 않는가? 네. 이번에 트럼프가 일본에 갔을 때는 합의서에 서명한 것이 2건이나 돼요. 근데 왜 우리는 그게 없는가? 네. 그러니까 공동 성명서에 서명하는 그 1차적 그 정상회담이면 당연히 해야 될 서류가 하나 있고 두 번째는 그게 아니라면 MOU라도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것도 없고 백악관 쪽에서는 팩트 시트? 그런 말도 이제 우리가 또 알아야 되는데 네. 이게 무슨 말인가 알아보니까 뭐 설명 자료 이렇게 정도로 할 수 있는 것이 팩트 시트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는 합의 사항 이렇게 발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합의문인지 합의 사항인지 물론 때에 따라서는 뭐 가벼운 뭐 말의 그 일부 표현이 다르다 이렇게 볼 수는 있겠지만 아무튼 이제 앞으로 협상이 남아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합의문이 왜 안 되는가? 자, 지금 지적하신 대로 네, 합의 사항을 일목요연하게 저희가 정리를 했는데 한번 보시면서 내용을 좀 짚어가면 좋겠다 하는 느낌이 들거든요. 먼저 이제 3,500달러 대미 투자 펀드 중에 2천억 달러는 현금 투자를 한다. 200억 연 200억 달러 이내에서 사업 진척 정도에 따라 투자를 한다. 원리금 상환 전까지 투자 수익은 한국과 미국이 5대5로 나눈다. 20년 내 전액 상환이 안 될 경우에는 계약을 추후 조정한다. 그다음에 차 관세 인하 시점은 양국 지금 김선배가 말씀하신 대로 MOU 체결 미 대통령 행정명령 서명 이후에 한다. 즉 지금 안 됐다 하는 얘기죠. 반도체는 대만에 비해 불리하지 않은 수준의 관세를 먹인다. 한국 농산물 시장 추가 개방은 없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저는 경제를 잘 모르지만 말입니다. 일단 먼저 그 세 번째 줄에 있는 원리금 상환 전액 상환 전까지 투자 수익은 한미 5대5로 나눈다. 이게 한국 돈으로 미국에 공장 세워서 이제 기업을 돌리고 거기서 수익이 나면은 5대5로 나눈다는 얘기인데 제가 궁금한 건 저 수익이 나는 사업을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기회를 주기 위해서 지금 투자라 그러는 걸까요? 저는 저 사업이라는 게 마치 투자 수익이 난다는 전제인 것처럼 보이지만
저 사업이 주로 이제 그 미국의 무너진 제조업과 사회 기반 시설과 관련된 이제 투자 부분이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거기에서 기본적으로 지금 수익이 발생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저는 먼저 남거든요. 바로 그 지점인데요. 네. 이번 합의했다고 하는 그 네. 사항을 뜯어 보면은 투자협의회라는 게 발동되도록 돼 있어요. 예. 투자협의회가 뭐냐? 투자위원회입니다. 죄송합니다. 협의회는 이제 우리 쪽 김정관 장관이 이제 주재하는 거고 네. 투자위원회는 러트닉 상무장관이 이제 주재하는 건데 네. 투자협의회가 바로 어디다 투자하는가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투자처 결정권은 미국이 주도권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미국 입장에서는 예. 상업적 이익은 기대하기가 힘들어도 일단 미래를 보고 기본적으로 투자해야 될 곳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곳에다가 한국 돈을 이제 집어넣겠다 그렇죠. 할 경우에는 5대4 뭐 5대5가 아니라 원래 우리는 9대1 주장을 했었어요. 맞습니다. 우리가 이제 양보를 해서 5대5까지 온 것 같은데 네. 그나마도 수익이 제로라면 그렇죠. 5대5인들 9대1인들 무슨 의미가 있으리요 하는 그러니까요. 것이죠. 아니 그래서 예. 저는 한 달 동안 가장 문제가 됐던 게 손실을 볼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이냐. 네. 이걸 논의를 했다는 거예요. 그럼 미국은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는 모른다. 그렇죠. 그렇게 시종일관 주장을 해왔고 우리는 손실을 봤을 때 미국이 감당할 부분이 있어줘야 되지 않느냐 이 주장을 해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발표를 한 걸 보면 씨알도 먹히지 않았다. 우리는 줄 것만 다 줬다. 이제 이 얘기예요. 아마 그 이제 손실이 발생하기 시작할 경우에 몇 퍼센트 손실이 발생할 경우에 그걸 보전책이 있는 건지 아니면 네. 손실이 계속 발생될 확률이 높아질 경우에 몇 퍼센트까지 손실이 발생하면 나머지 잔여금이라도 회수할 수 있는 그런 마지막 탈출구가 있는 것인지 뭐 이런 것들은 지금 국민들한테 얘기를 안 하고 있어요. 아니, 처음부터 트럼프는 우리가 3,500억 달러를 얘기를 하고 백악관을 떠나자 말자. 당시 구윤철 김정관이 백악관을 떠나자 말자. 뭐라고 자기 SNS 트루스 소셜에다 썼는가 하면 3,500억 달러는 미국이 소유하고 통제한다. 이렇게 쓴 겁니다. 미국이 소유하고 통제한다. 표현이 그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런 기조 아래니까 내가 이번에도 보면 트럼프는 한국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 가령 북한 김정은이를 만나는 것만 하더라도요. 한국과 단 한마디 상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말이 안 되잖아요. 우리가 분단의 당사자고 미국보다는 우리가 당사자잖아요. 그런데 한미 동맹이라고 하는데도 한마디 상의를 하지 않거든요. 이번에 이 통상 문제만 하더라도 미국이 사실은 처음에 우리가 3,500억 달러든 뭐든 뭐 대출 보증을 해주든 투자를 해준다. 이것만으로도 일단 고마워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걸 마치 현금 꽂아라. 그리고 선불이다. 어프란트다. 이런 식으로 계속 압박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엄청난 관세를 매기겠다. 사실 한미 FTA를 파기를 우리 쪽에서 보면 파기예요. 자기들은 지금 한미 FTA를 살아있다고 얘기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미국 상품이 우리나라 들어올 때는 관세 없이 들어와요. 그 점을 지금 이번에 아무도 얘기하지 않습니다. 미국 자동차가 들어올 때 미국 볼펜이 하나 들어와도 관세 없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아니 우리 국민이 그걸 잘 몰라요. 상호 관세 이러니까 우리 자동차가 뭐 15% 같으면 미국도 미국 자동차도 15% 관세가 붙는 줄 아는데 천만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상황이라고 저는 보는데요. 미국은 사실은 이 자유무역 체제의 정말 세계적인 기수였고 그래서 이제 FTA 같은 것들을 주도적으로 체결을 하면서 전 세계를 이제 자유무역주의로 이제 확산시키려고 했었죠. 근데 미국 입장이라기보다는 사실 트럼프의 입장은 뭐냐? 자, 한국 아무것도 아니었던 나라인데 미국이 엄청나게 투자하고 미국이 엄청난 혜택을 베풀어줘서 지금까지 잘 살게 되었어. 그런데 한국 어떤 행태를 보였나? 미국에 고마워하기는커녕 너네 친중하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투자한 거에 비해서 너네는 과도하게 우리만 많이 빨아먹은 것 같아. 그러니까 이제 그동안 정말 해방 이후에 정말 70여 년에 걸쳐서 80년 가까이에 걸쳐서 당신들이 우리를 뽑아먹은 거를 이제는 우리도 좀 뽑아먹고 싶어라는 전략으로 저는 바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행해지고 있는 대부분의 무역협정이라는 거는 지금 우리 당대가 보기에는 너무나 이제 억울하고 분하기 짝이 없는 이런 이제 결과가 나오는 거 아니냐. 저는 이게 결국은 대한민국 외교의 실패였다. 트럼프나 미국에게 한국은 정말로 버릴 수 없는 우방이고 절대로
절대적으로 특혜를 줘야 되고 절대적으로 친구인 굉장히 중요한 나라다라는 확신을 주지 못했고 안미 경중 막 이런 식으로 해갖고 그야말로 안보라는 거는 미국의 우산 아래에서 우리는 편하게 살지만 중국이랑 경제하면서 중국이랑 좀 친하게 하면서 쎄쎄하면서 우리는 중국하고도 친하게 지낼래. 왜냐? 우리는 북한도 우리 동포라서 너무나 소중하거든. 솔직히 이런 기조를 그동안 많이 유지해왔잖아요. 특히나 좌파 정부에서도 그렇고 심지어는 박근혜 정부 때도 박근혜 대통령은 중국 열병식까지 지금 저 초청받아서 갔었어요. 전승절 행사에. 저는 이런 그 최근 그 한 20년 내에 10년 내에 이런 외교적인 실책들이 결국은 오늘날의 결과를 가져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합니다. 아직 그 우리나라 국사 교과서에 보면요, 이 프랭클린 루스벨트가 얄타 회담에서 1945년 2월이죠, 그게 얄타 회담에서 스탈린에 속아서 처칠과 세 사람이 만났을 때 스탈린에 속아서 38선을 그었다. 이걸 국사 교과서에 그렇게 크게 쓰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가르치기는 가르치는데. 네. 그래서 이 분단의 책임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 문제는 앞으로도 한 100년쯤 더 지나면 이게 국사책이 어떻게 다시 기재를 할지를 모르겠어요. 어떻든 나는 그 책임을 미국에 묻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참 고맙죠. 미국이 우리를 참 많이 도와주는데 지금 트럼프가 하고 있는 것은요. 내가 왜 기분이 안 좋은가 하면 강한 자에게는 끊임없이 약하고 약한 우리 같은 나라에는 굉장히 강하단 말이에요. 그렇죠.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일방적으로 행동을 해요. 네. 근데 중국은 히토리를 딱 갖고 있으니까. 그래서 세계에서 지금 빅2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강한 자인 중국 시진핑에게는 계속해서 관세를 유예를 합니다. 석 달씩 계속 유예를 해서 이번에 이제 오늘 미중 회담이 열리는데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강한 사람에게는 아주 고개를 숙여가면서 환하게 웃고 우리에게는 아주 그들먹거리는 모습으로 비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좌파 진보 좌파들에게 오히려 활동할 그 반미 활동을 할 여지를 많이 넓혀주는 겁니다. 그걸 왜 모르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가장 이제 그런 태도의 문제에 굉장히 빈정상하게 하는 거는 맞는데 무엇보다 이제 가장 강력한 문제들은 기본적으로 자유무역 질서 체계를 완전히 이제 엎어버리고 FTA를 완전히 엎어버리고 이제 보호무역주의를 완전 선회했다. 우리가 거기 끌려다닌다. 이런 문제들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 안에서 한국은 정말 최우방이었는데 한국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다. 저는 이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행하고 애들 나로